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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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쾌쾌한 분필가루와 알듯 말듯한 급식 냄새 때맞춰 오늘 8월 10일 첫 노래로 헤르츠 아날로그의 나의 조각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끌벅적 복도 소리와 눈부시게 환한 운동장 조각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8월 10일 첫 노래로 헤르츠 아날로그의 나의 조각들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가 생각보다 짧네요. 네, 저 한 3분 정도 될 줄 알았는데 한 2분 정도만에 끝나는 노래였어요, 이게. 네, 조금 당혹스럽네요.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문화의 날 이제 2002 한일 월드컵 네, 그 7번째 이야기. 오늘은 독일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인데 이게 지금 거의 몇 달 동안 했냐? 네, 거의 뭐 한 8달 정도? 네, 한 7, 8달 정도 했잖아요. 이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베스트 100. 네, 요거는 오늘로써 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 2, 3위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그 느낌이 좀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 소리 찾아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베스트 100 이거 끝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네, 이렇게 또 오랫동안 해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키의 여름 감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 들어가기 전에 수키의 여름 감기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여름 감기 조심합시다 우리. 네. 오늘 1부에서는 이제 문화의 날, 네, 2002년 그 붉은 물결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렸는데 오늘은 7번째 이야기, 바로 4강전 독일전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스페인을 이기고 네, 정말 힘들게 스페인과 승부차기 끝에 우리나라가 이겨가지고 이제 독일과의 이제 4강전 준결승전이죠. 야, 진짜 그 올라갔을 때 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이제 눈에 선하네요.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그 뭔가 최약체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4강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뭐 다른 나라 뉴스 뭐 이런 데서 막 나오고 장난 아니었었던 느낌이 아직도 나네요. 그때 네,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네. 4강전은 이제 미국을 꺾고 올라온 독일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렀습니다. 네. 우리 월드컵 경기 중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그 서울에서 한 경기가 바로 이 4강전이에요. 네, 나 아직도 그 4강전 때 막 그 붉은 낙마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직도 느껴지네요. 네. 어쨌거나 미국 월드컵에서 당했던 3대 2의 패배를 서력하고 요코하마로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독일과 뭐 비스무리한 이제 뭐 경기를 했지만 앞선 이제 두 16강 그리고 8강 토너먼트에서 이제 연장전까지 가는 굉장히 대혈투를 치르고 우리나라가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선수들이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네, 굉장히 막 그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6강전 뭐 이게 8강전 그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다 응급실에 실려갔다더만요. 그 링거 맞고 막 그러느라고. 네.
어쨌거나 뭐 그랬지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별 그런 건 없고 그냥 잘 나왔죠. 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멤버가 뭐 어떻게 바꿀 정도의 그런 이제 탄탄한 그런 스쿼드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16강, 8강전에 나왔던 선수들 대부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뭐 새로 선발 출장된 선수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은 은퇴한, 네, 얼마 전에 은퇴했던 차두리 선수 정도.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엄청났었죠. 그 차범근의 아들로에게 해가지고 막 그 오버헤드킥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오버헤드킥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제 그 골이 안 들어갔던. 네, 어쨌거나 네, 넘어와서 당시 우리나라 팀 전 경기를 이제 일요일 밤에 코너 이경규가 간다에서 이제 관전했는데 스페인전이 끝난 이후에 출연진들이 이제 우리 선수들이 경기 끝나면 그라운드에서 슬라이딩 세레머니를 보여줬는데 이전에 쭉쭉 나갔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한 걸 보고 이제 체력이 많이 소모된 모양인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16강 이탈리아전에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8강 스페인전에서 이미 몸이 무거울 대로 무거워진 상태였잖아요. 그때 이제 이탈리아전 정말 죽자고 뛰어댕겼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탈리아 선수들이 워낙 그 몸싸움이나 이런 게 강하니까 어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또 월드컵은 조편성에 따라서 특정 팀이 하루씩 휴식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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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그 이제 월드컵은 이제 조편성에 따라 가지고 특정 팀이 하루 정도 이제 휴식 이익을 보는데 이 차이는 뭐 어쩔 수 없다지만 손해 보는 팀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4강전에서 그 휴식을 어떻게 이익을 얻은 그런 팀이 바로 독일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그 8강전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며칠 뒤에 바로 그냥 경기 나서는 야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짜 투혼이네 투혼. 네. 어쨌든지 독일은 8강 경기를 우리나라보다 하루 먼저 경기를 치른 데다가 월드컵 사상 최초로 야신상과 MVP를 석권한 올리버 칸이 수문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말 괴물과 같은 올리버 칸의 방어에 우리나라 대표팀은 공격 찬스가 이제 여러 번 무산돼 버렸죠. 특히 이제 차두리 선수의 패스를 받은 이천수 선수의 기습적인 게 논스톱 슛을 진짜 이건 들어갔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올리버 칸이 미친 듯한 그 짐승과 같은 이제 반사신경으로 이제 펀칭을 해내는 축구 좀 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뭐 여기서 이건 뭐 못 이겠구나. 우리나라는 여기까지겠구나라고 이제 직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후반 30분 정도에 독일의 이제 역습 찬스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였던 미하엘 발락이 1대1 찬스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골로 성공시키면서 0대1로 우리나라가 4강전에서 독일에게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낸 그런 후유증 때문에 독일전에서 석패했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 정도로 정말 그 체력 탓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실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정말 우리나라에는 다시는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전력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쉽습니다. 진짜 이때 막 4강 떨어지고 진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냥 진짜 아쉽다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왜 이렇게 아깝다 막 이렇게 하는 정도였는데 막 옆에 보니까 막 사람들 막 울고 난리 났더만요. 야, 그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필순의 사랑 아무것도 아닌 얘기 그리고 나인뮤지스 A의 입술의 입술 요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장필순의 사랑 아무것도 아닌 얘기 그리고 나인뮤지스 A의 입술의 입술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그 7번째 오늘은 독일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독일에게 1대 0으로 아쉽게 석패를 했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전대미문의 새 역사를 쓴 결과이고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4강 신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방송인 최하정 씨가 라디오 방송 중에 독일이 이제 약물 검사에 걸려가지고 탈락하고 우리나라가 결승전에 올라갔다라는 발언을 잠깐 해가지고 잠깐 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코디가 잘못 알고 보낸 문자를 생방송 중에 받고 이제 본인도 흥분해가지고 그냥 라디오 방송에 이제 말한 건데.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알고 정정했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간 뒤였고 결국에는 그 이제 엄기영 앵커가 잠시나마 이제 행복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팀의 선수가 약물 검사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팀 전체가 약물을 이제 복용하지 않는 이상 그냥 해당 선수만 이제 그 뭐 출전 제한이 걸리고 팀 자체가 탈락하는 일은 없어요. 네. 하나의 예로 예전에 1994년 피파 월드컵 그 미국 월드컵에서 디에고 마라도나가 도핑에 걸려가지고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을 때에도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은 뭐 실격패를 당하지 않았죠. 네. 다만 이제 응원 중에 그 이제 클로제 등 독일 선수의 영정 사진을 내걸고 그 현재의 독일과 나치를 연관지어가지고 비난했던 뭐 그런 행위가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뭐 별 생각을 없었겠지만 독일에서 나치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최악 중에 최악 중에 최악의 욕입니다. 네. 정말 그 우리나라의 욕이라는 욕을 다 합쳐놓은 그런 욕이 독일에서는 나치라는 말 자체예요. 네.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4강에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엄청난 카드 섹션이 나왔죠. 바로 꿈, 별, 꿈은 이루어진다. 네, 그 이제 꿈이랑 은 그 중간 사이에 이제 별 그려져 있는 그거 있죠. 네, 꿈은 이루어진다. 네, 2002 한일 월드컵의 모든 카드 섹션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죠. 그리고 지금은 2002 한일 월드컵의 상징처럼 돼버린 전설적인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별, 그 꿈, 그리고 은 그 가운데 있던 별은 우승을 상징하는 표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승까지 노리자. 약간 요런 이제 야심으로 표현된 문구였는데 15,000석이나 되는 이제 최대 규모의 카드 섹션이었다가 월드컵 열기가 최정점에 올랐을 때에 이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에게도 이 문구 이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카드 섹션 하는 그 장면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카드 섹션이 이거 같아요. 그 꿈은 이루어진다. 네, 경기 전에는 이전까지의 인상적인 카드 섹션들로 인해서 다음 카드 섹션이 뭔지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 사이에 들끓었는데 사실 그 담당자들은 지쳐가지고 경기 전날까지도 문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카드 섹션이 뭐냐는 인터뷰에 노코멘트로 읽어냈는데
언론은 일제히 이제 극비리의 강력한 카드 섹션을 구상 중이다라고 이제 보도했지만 사실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직 안 만든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언론 인터뷰할 때 아직 안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하자겠다. 뭐 그냥 비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워낙 이제 언론이 설레발을 많이 치다 보니까 공개된 뒤에 그 기대한 것만 못하다고 실망한 사람들도 은근히 좀 있었다고 해요. 네. 여담으로 경기 끝나고 그동안 패배했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은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갖고 나름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독일은 반대로 경기가 승리로 끝나서 그런지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응원 문화라든지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판정에 대한 불만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가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그 당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그 미하엘 발락이라는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였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누가 비슷하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은 치면 한 네이마르 뭐 그런 선수 있잖아요. 뭐 네이마르 뭐 이렇게 뭐야 저거 뭐 수아레즈 뭐 이런 선수들 네 약간 거의 뭐 이 정도 급의 선수였거든요. 정말 세계적인 슈퍼스타였는데 그 선수가 우리나라에 이제 왔을 때 네 처음으로 한 인터뷰에서 이곳이 차붐의 나라입니까라고 하면서 이제 차범근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차범근은 나의 축구 영웅이다. 나는 차범근을 보면서 그를 롤모델로 삼아서 지금까지 이제 축구 선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차범근이 그냥 뭐 옛날에 축구 좀 했던, 네 축구 좀 잘했던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알 수도 있어요. 혹은 과거에 이제 월드컵 감독을 갖다가 잘린 감독 뭐 이 정도, 네요 정도인데 그 사실 외국에서 특히나 독일에서의 그 차범근의 어떤 인기라든지 뭐 인지도 이런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물론 저는 이제 독일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독일의 그 어떤 기사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외국인 선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선수가 그 당시에 차범근 선수였어요. 네, 뭐 이게 외국인 뭐 이렇게 뭐 베스트 11 해도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차범근 선수였고 뭐 그래가지고 뭔가 네 근데 이 얘기하다 보면은 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더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뭘 듣고 와야 되나? 네. 유닛 옐로우의 욜로 그리고 코지 하우스의 너와 나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유닛 옐로우의 욜로 그리고 코지 하우스의 너와 나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2002 한일 월드컵 7번째 독일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4강에 진출한 팀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 사상 두 번째로 유럽과 남미를 제외한 대륙에서 나온 4강 진출팀이라고 합니다. 네. 아쉽게도 첫 번째가 아닌데 가장 첫 번째로 그 유럽과 남미 이외의 대륙에서 나온 4강 진출팀이 무려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에서 잠깐만 1930년이면 거의 뭐 초대 월드컵 아닌가 이거?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우루과이 월드컵에서 진출한 미국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진출국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10개 나라였나? 네, 10개 나라였나? 별로 아마 진출국이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 유럽과 남미 대륙에서 항상 4강 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70여 년 만에 깬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4강에 진출한 그 팀은 아직까지는 없죠.
네. 아시아 팀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네. 진짜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좀 분에 넘치는 신화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제 운빨, 뭐 홈 어드밴테이지 뭐 이런 거로만 하기에는 4강 진출이라는 거는 실력이 뒷받침돼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잘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4강 진출하는 거 보고 일본이 굉장히 두고두고 배가 아팠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월드컵을 보면은 항상 그 이제 뭐 이렇게 목표를 두잖아요. 근데 어 우리나라는 뭐 2002년에 뭐 재현 뭐 이런 걸 목표로 하는데 월드 그 일본 애들은 그 전까지는 뭐 8강 뭐 이 정도의 목표를 뒀는데 그 이후부터 4강을 목표로 두고 항상 이제 월드컵에 진출하더라고요. 네. 뭐 4강을 진출해봤어야 그 맛을 알지 이것들. 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잘했죠. 네. 안타깝다. 네.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하일 발락이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그 결승전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미하일 발락이 이때 이제 우리나라와의 네? 커피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미하일 발락이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미 받아놔가지고 생애 유일하게 이제 월드컵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쉽게도 날아가 버렸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소속팀에서도 무슨 뭐 챔피언스 리그 뭐 이런 리그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도 항상 결승전을 갈 수 있는 그 소속팀은 결승전을 가는데 이 선수는 뭐 이게 부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퇴장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결승을 항상 못 갔어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케이스긴 한데, 네. 어쨌거나 이제 세간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때 좀 조편성이 좀 잘 됐고 체력적으로 이제 너무 소모가 심한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뭐 스페인과의 경기처럼 이제 굉장히 심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다면 독일 역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겼을 때처럼 승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뭐 그건 모르죠.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남진윤수연의 사치기 사치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노래가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네, 노래가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노래를 틀려고 해도 네, 갑자기 이게 컴퓨터가 약간 오류가 먹어가지고 네 제가 이따가 다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안 그러다가 이러네 또.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일부 이제 문화의 날. 네, 오늘은 2002 한일 월드컵 제 7번째 이야기 독일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정말 아쉽잖아요. 지금 한 10여 년, 14년 정도 지난 이제 일인 14년 맞지? 네. 14년 지난 일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그 감동 네, 그런 것들을 잊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어렸을 적에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남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내기하자고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난생 처음 보는 나라 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아랍에미리트 대 뭐 카메룬 뭐 이런 팀 이런 경기 할 때 이제 내기하자고 이제 내기해가지고 이제 이긴 사람 뭐 이렇게 뭐 사주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머니랑 내기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해가지고 저한테는 더 특별한 월드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언제 우리나라가 또 4강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번에 4강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이번 올림픽 말고 이제 러시아 월드컵인가? 네. 이번 월드컵이 러시아 월드컵인가요? 2년 뒤. 네. 하여튼 그거에서 4강 정도 올라가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4강도 필요 없어요. 한 16강
7강이나 8강 정도만 해도 네, 저는 뭐 만족하는데 약간 그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4강전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아, 뭐 다른 분들도 네, 16강 정도로만 이제 만족하면 좋을 것 같지만 네, 언론에서 막 들끓고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건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날에서는 미리 이제 예고해드리면 2002 한일 월드컵 여덟 번째 이야기 네, 터키전과 그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야암생활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소리를 차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음악 베스트 100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갔어 같이 갔어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갔어 저희 야암생활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까지 이렇게 저희 야암생활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이상하게 뭔가 이준영의 우리끼리 얘기하면은 약간 좀 발음이 꼬이는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할 때마다. 네. 이게 발음이 어려운 그런 글자는 아닌데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지? 네. 어쨌거나 이번 2부 시간은 소리를 차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 시간입니다. 네. 장장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작년 12월부터 이걸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초창기에 이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 요거 이제 초창기에 이제 제가 기획했을 때 한 세 달? 네, 한 세 달 길어야 한 네 달 정도 하면은 이거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느덧 지금 한 8달 동안 거의 이제 이거를 했어요. 네, 많이 우려 먹었네. 네, 거의 뭐 반년 넘게 이걸 우려 먹었죠. 네, 오래 해 먹었어요 이거. 이게 하다가 이게 뭐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뭐 노래가 한 5곡 그 5노래 해야 되는데만 두 노래 하고 뭐 얘기하다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공휴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겹치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더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어쩌거나 오늘 소리를 찾아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 3위, 2위, 1위도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리고 좋은 영화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 3위는 바로 영화 사랑과 영혼의 OST Unchained Melody입니다. 네. 원제는 그 이제 사랑과 영혼의 이제 원래 제목이 고스트잖아요. 이제 유령이라는 뜻인데 이제 귀신 뭐 이런 뜻이죠. 네. 근데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명이 훨씬 더 유명하죠. 네. 사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한테 Do you know 사랑과 전쟁 이러면은 몰라요. 네, Do you know Ghost 그러면 그 영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사랑과 전쟁이래. 사랑과 영혼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는 고스트입니다. 네, 어쨌거나 1990년 개봉한 제리 주커 감독 그리고 패트릭 스웨이즈 그리고 데미 무어 주연의 죽음이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는 네, 굉장히 좀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 좋아해요. 네. 그 약간 그 어떤 그 약간 초현실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시간을 넘나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랑한 사람과 뭐 영혼 이제 죽어가지고 뭐 영혼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런 거. 네, 사실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약간 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사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 영화를 제가 초등학교 때 봤어요. 초등학교 때 이거 봤는데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동전 있죠? 네,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과 영혼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동전 이렇게 뭐 이게 벽 타고 올라가는 건가? 네, 이렇게 막 벽 타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거 있죠? 그거 나중에 꼭 나중에 내가 여자친구 생기면 그거 꼭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어렸을 때 제가 제 여자친구한테 해줬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제 여자친구는 사랑과 영혼을 안 봐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돈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저한테 굉장히 혼을 내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당황했던 네, 그 현실과 영화의 차이인가 봐요. 네, 어쨌거나 인기와 파장이 좀 컸습니다.
헐리우드 직배 영화를 대규모 단일 상영관에서 사용하는 기획기를 만들어준 대박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이제 1년 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는데 전국에서 총 350만 관객. 그러니까 이제 당시 수익은 2,084만 달러. 엄청나죠? 네, 이는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한 몇 년 전이지? 한 7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 6년 전에 아바타라고 영화 있었잖아요. 천만 관객 했던 그 영화 못지않은 흥행을 거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단일 영화 그 상영관 체제를 고려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능가하는 수준의 대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봤던 이 영화의 엄청난 히트 덕분에 종전까지는 이제 재개봉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규모 상영관에서 주로 사용되던 이제 직배 영화를 대규모 극장들이 줄줄이 이제 서로 이제 상영하려고 방침을 바꾸게 되는 어떤 그 신분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작은 뭐 동네 영화관 뭐 이런 데서 살짝씩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워낙 대박을 치니까 요거 돈 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한 영화를 이제 바로 그냥 들여와가지고 이제 대형 어떤 영화관 같은 데서 이제 서로 요걸 이제 상영하려고 어떤 그 경쟁을 좀 많이 한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른바 JAZ, 예? ZAZ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활약한 주커 형제, 데이빗 주커와 제리 주커, 그리고 짐 아브라함스 이 세 명 중에 제리 주커가 감독한 영화예요. 이들 셋의 영화에서 이 영화만큼 그 흥행에서 대박을 거둔 영화가 아직까지는 없죠. 네. 되레 그 제리 주커는 이 영화 대박 이후에 거의 뭐 묻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뭐 이 영화 하나로 이제 먹고 산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사실 이제 각본은 10년 넘게 창고에 처박혀 있었을 정도로 무시당해 오다가 2천만 달러 수준의 제작비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네. 북미에서만 제작비 10배에 달하는 흥행에 전 세계적으로 5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슈퍼 울트라 초 대박을 거둬들인 그야말로 로또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350만 관객을 동원해서 당시로서는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주연 배우인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 그리고 우피 골드버그에게도 크나큰 명성과 부를 가져다준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피 골드버그는 영매술사 오담의 브라운을 굉장히 좀 맛깔나게 연기했죠. 그래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흑인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해티 맥다이얼 이후에 51년 만에 이제 흑인 여성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는 그런 일까지 이제 경사까지 겹치게 됩니다. 더불어 이제 다음 해 칸느 그 유명한 칸느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프랑스로 가게 됐는데. 패트릭 스웨이지는 더티 댄싱에 이어서 이제 사랑과 영혼까지 히트치면서 인류 배우의 자리에 이제 우뚝 서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이제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제 그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제가 이거를 택시 안에서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때 뭐하다 택시 탔지? 제가 택시 별로 안 타거든요. 네. 어제 택시 타는데 그 라디오에서 뭐 무슨 뭐 얘기하는데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랑과 영혼의 주연이었던 패트릭 스웨이지가 뭐 이게 뭐지 노환이었나 무슨 병으로였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암으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소식을 듣고 약간 좀 느낌이 좀 그랬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감명 있게 본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약간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약간 요런 느낌도 들고 뭔가 그 사랑과 영혼에서 나왔던 그 모습도 나와가지고 약간 좀 느낌이 그랬어요. 네
어쨌거나 그 라이처스 브라더스가 부른 언체인드 멜로디가 주제곡으로 쓰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노래가 거의 뭐 1년 내내 라디오라든지 뭐 TV 같은 데서 나왔죠. 네. 사실 이제 이 노래는 우리나라 혼혈 가수 박일준 씨가 영화 사랑과 영혼이 나오기도 훨씬 전인 1977년에 리메이크 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영화 하면은 떠오르는 그 명장면인 그 도자기 빚는 장면 역시 데이빗 주커의 총알탄 사나이 2에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성치 영화 등에서 리메이크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가에는 비화가 또 있어요. 그 영화 음악가로 유명한 그 모리스 자르가 맡은 음악이 너무나도 약간 좀 암울하고 호러 영화 분위기가 강했어요. 감독은 이 노래를 듣고 약간 좀 어이없었지만 유명한 거장에게 음악을 다시 작곡하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좀 난처했는데 이런 감독을 본 데미 무어가 러브송을 넣어서 분위기를 전환시켜 보자고 이 노래를 권했고 감독도 마음에 들어해서 이 노래를 삽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이 음악이 안 쓰일 뻔했던 거예요. 네. 근데 뭐 결국엔 잘 됐죠. 네. 진짜 그 이때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이렇게 어떤 그 영혼과 관련된 네, 뭔가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어떤 패러디물 뭐 그런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든지 뭐 드라마 이런 데서도 가끔 이거를 패러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도자기 이렇게 막 빚으면서 막 뭐 그런 거 있죠. 네, 막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사랑과 영혼 이 근데 이때 당시에 또 약간 또 비디오 가게에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 빨간 비디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이제 어린아이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비디오. 네, 그런 것도 이제 이름이 사랑과 영혼이 아니라 뭐 이상한 이제 뭐 사랑과 무슨 뭐 이런 거. 네, 이름도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이상하게 패러디 돼가지고 네, 이제 그 비디오 가게에서 그 이제 이게 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물론 저는 안 빌렸죠. 그때 어렸으니까. 근데 비디오 가게 가면은 그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막 이상한 이름들도 막 있잖아요. 궁금해서 슬쩍 보고, 네, 물론 그 틀어가지고 보진 않고 그냥 그 겉표지만, 네,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지? 네, 어쨌거나 그러면은 사랑하는 아니 사랑이네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 3위 영화 사랑과 영혼의 OST 언체인드 멜로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Oh, my love, my 네,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 3위 영화 사랑과 영혼의 OST Unchained Melody 듣고 왔습니다. 네, I love you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도자기 막 빚고 막 네. 갑자기 그때 그 영화 장면이 생각나네요. 네, 이어서 2위는 요것도 굉장히 유명한 네, 진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영화 타이타닉의 OST My Heart We Go On입니다. 2007년 AFI 선정 100대 영화 83위 선정된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 영화 중에 하나 그리고 로맨스 영화의 끝판왕 그리고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흥행 수입을 벌어들인 영화 타이타닉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1997년작 영화이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전설적인 영화죠. 이름 그대로 가장 유명한 그 이제 실제 있었던 침몰선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를 그렸어요. 상영 시간이 이게 조금 길잖아요. 1900이래. 198분이라는 거의 뭐 3시간이 넘는 3시간이 조금 넘는 이 상영 기간이 조금 긴데 옛날 뭐 비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비디오 가게에서 이제 빌리는 비디오 그거 같은 경우에는 타이타닉 그 1편, 2편, 3편 이렇게 3개로 돼 있었어요. 네. 아직도 그 기억나네요. 이렇게 그 이제 비디오 가게 가서 타이타닉 보려면 이제 그 구석탱이 한 가운데 정도인가 되게 유명하니까 되게 잘 보이는 그런 데다가 타이타닉 1, 2, 3 이렇게 꽂혀 있는데 항상 뭐 이게 1편이나 이렇게 뭐
3편 뭐 이렇게 항상 빌려가가지고 그걸 통째로 볼 수 없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어쨌거나 타이타닉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하죠. 네, 타이타닉을 소재로 한 영화가 은근히 좀 있었는데 다른 건 사실 그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좀 유명하지 않지만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정말 유명하죠. 네. 영화 아바타에 이어서 월드사이드 역대 흥행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블록버스터 영화의 모범으로 꼽히는 걸작이에요. 이게 지금 나온 지 10년이 다 됐는 10년이 아니지. 20년이 다 돼가죠. 20년이 다 돼가는데 진짜 대단한 영화예요. 이 영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 타이타닉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그 타이타닉 관련 영화가 타니코의 비극이라는 1958년작의 영화예요. 네, 제임스 카메론의 이제 타이타닉 이전까지 가장 유명한 타이타닉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는데, 이 영화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그 타이타닉에게 준 영향도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타이타닉호의 비극이랑 타이타닉 이 두 영화를 살짝 좀 비교해 보면은 비스무리한 어떤 그 오마주한 장면도 은근히 좀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타이타닉호의 침몰이라는 네, 사건을 배경으로 잭과 로즈라는 연인이 이루어지는 짧고 비극적인 사랑을 그렸잖아요. 정밀한 고증과 함께 재현으로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다루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의 측면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가공인물인 잭과 로즈의 러브 스토리를 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러브 스토리는 언뜻 보기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이게 극적으로 이제 좀 잘 연출을 한 덕분에 그리고 이제 연기를 되게 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일반 관객에게 지루하기 쉬운 다큐멘터리 영화 요소는 극영화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흥미진진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고 그냥 이제 그 자체로는 통속적인 이야기를 끝났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잭과 로즈라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넣어서 굉장히 사랑 이야기를 넣었죠. 타이타닉호의 침몰이라는 장대한 역사적 배경을 아는 덕분에 장렬한 그런 무게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동적이었던 성격의 로즈가 이제 잭을 만난 뒤에 타이타닉호에서 탈출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진취적인 여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전개를 통해 가지고 고전적인 서사와 현대적인 요소의 절묘한 구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중요한 주제로 설명되진 않지만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계 문명에 대한 비판도 이 영화에 들어가 있어요.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을 기술해가지고 만든 초거대한 최첨단의 여객선이었던 이 타이타닉호가 결국에는 이제 허무하게 침몰해 버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류의 과학 기술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뭐 어떤 그런 교훈 같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흥행을 보면 역시나 네, 그야말로 초 울트라 완전 캡짱 초 울트라 대박을 쳤어요. 그냥 대박 중에 대박이죠. 미국 내 흥행 성적만 해도 6억 달러. 네, 이게 가늠이 가세요. 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흥행 성적은 12억 4,500만 달러 합쳐가지고 약 18억 4,500만 달러니까 이야 이게 잠깐만 이게 얼마야? 18억 달러 18억 달러면 얼마야? 이야 이 엄청나네요.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와 영화 하나 만들어가지고 2조 벌었어. 야 2조면은 2조면은 이걸 진짜 흔히 말하는 돈으로 똥 닦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네요 이 양반들. 네. 어쨌거나 넘어가가지고 지금의 이제 물가를 고려하면은 이제 지금으로 이제 환산하면 2억인데 20억이래 2조인데 그때 당시 이제 물가라든지 뭐 그런 걸 이제 계산을 다시 하면은 그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최고의 성적을 낸 영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타이타닉호를 모델로 만든 배의 침몰 장면을 찍기 위해서 초대형 물탱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직접 그 이제 가짜 타이타닉호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침몰시키면서 찍었다고 해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MF가 터진 시점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버블이 터지던 대공황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막 그냥 부은 거예요. 네, 사실 이 영화의 웃긴 점은 처음에는 타이타닉호를 실물 크기 모형으로 직접 제작해가지고 촬영할까 하다가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세트를 만들어서 찍는 게 실수였던 겁니다.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세트를 찍어서 만드는 것이 처음 계획했던 그 이제 실제 크기의 타이타닉호를 이제 만드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들었어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네, 물론 이제 완전 그 똑같은 그 타이타닉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실제 크기의 타이타닉호인데 약간 모형으로 이제 안에는 비어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침몰시키는 그런 걸 계획했는데 이게 좀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가지고 세트장을 지어 가지고 이제 그 비스무리한 그나마 좀 축소시킨 타이타닉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침몰시켰는데 그게 돈이 더 들었어요. 참, 배를 직접 만들 경우에는 이제 1억 2천만 달러에서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이제 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 세트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게 한 2억 정도 2억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처럼 예상보다 이제 훨씬 막 늘어나는 제작비라든지 뭐 촬영 기간 때문에 그 제작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영화가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개봉을 해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게 좀 점점 그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돈도 막 이 타이타닉호 실제로 만들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만들고 뭐 이러느라고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 불안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자신의 이제 개런티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러닝 개런티,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개봉하고 그 수익을 얻는데 그 수익의 일부분을 받는 거를 포기합니다. 네, 만약에 그때 포기 안 했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조 벌었다고 2조니까 이 감독 아저씨한테 한 몇천억 갔겠죠. 네, 야, 좀 아깝다 이거. 네, 지금이야 뭐 흥행 1, 2위 작품을 다 가지고 있는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뭐 이렇게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돈을 많이 번 영화 1, 2위를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 아저씨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돈으로 치면은 뭐 이 아저씨는 진짜 앞으로 놀고 먹어도 상관없어요. 네. 사실 어비스를 제외하고 제임스 카메론은 그 당시에도 거의 뭐 흥행에 참패한 적이 없는 감독이에요. 네, 타이타닉 영화를 찍기 바로 전에 네, 뭐 트루라이즈라든지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모두 그냥 흥행 초대박을 쳤던 작품이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이제 어떤 그 돈을 많이 써도 흥행을 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희대의 망작이었던 이제 커스트로트 아일랜드라든지 워터월드 뭐 이런 게 좀 영향이 좀 안 좋았긴 했지만 뭐 이 영화를 빼면은 뭐 다 괜찮았죠. 네, 네.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어, 응? 이제 사고 발생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2012년에 이 타이타닉이 이제 3D로 3D로 다시 재개봉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재개봉했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전국 35만 관객이 봤고 그리고 예상 밖에 중국에서 이게 또 다시 한번 흥행을 거둡니다. 네, 재개봉했는데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또. 네, 중국에서는 재개봉해가지고 1억 5천만 달러를 벌었답니다. 야, 이 뭐하는 애들이야 얘는? 15년. 네, 어유 그 원래 타이타닉이 개봉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이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 이게 16년 전? 네, 그때에 개봉했을 때보다 재개봉했을 때 2배가 넘는 흥행을 거둔 나라였다고 합니다. 네,
야, 뭔 재개봉한 영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네, 뭐 어쨌거나 참고로 세계 흥행 2위가 이제 러시아로 간신히 1,000만 달러를 넘겼는데 그거에 비하면 중국은 진짜 그 넘사벽이네요. 1억 5천만 달러를 벌었으니까. 네, 재개봉 영화가. 네. 어쨌거나 뭐 아직까지 그 바뀌지 않는 게 그 타이타닉이 전 세계 흥행 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타이타닉이 주연 배우였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발음이 안 되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단숨에 세계 정상급의 배우로 올려놓는 작품이죠. 다만 케이트 윈슬렛이 맡은 이제 로즈가 사실 그 타이타닉에 보면은 그 로즈 여자의 이제 이 케이트 윈슬렛이 맡은 그 역할이 극 중에는 17살로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촬영했을 때 당시에 케이트 윈슬렛의 실제 나이가 21살. 나이가 좀 아주 차이가 난 건 맞는데 그 당시에 윈슬렛 자체가 사실 지금도 그렇고 나이보다 훨씬 더 성숙해 보이잖아요. 네. 좋게 말하면 좀 성숙해 보이고 나쁘게 말하면 노안인데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저 얼굴이 17살이야라고 했던 뭐 그런 게 있네요. 네,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쏟아부은 노력에 대한 뒷이야기가 화면에 펼쳐진 이야기보다 더 드라마틱해요. 2억 달러가 넘는 제작비는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든 영화라는 달갑지 않은 명예를 안겨줬는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1912년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한 유명한 타이타닉호를 이제 복제한, 네, 거의 뭐 비스무리하게 실제 크기로 만든 뭐 그런 배의 돈이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거의 똑같이 만들었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제작진이라든지 배우들이 오랫동안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뭐 식비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완벽주의적인 광기를 드러냈다고도 좀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그 이제 샹들리에라든지 뭐 접시 같은 거, 네,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 실제 타이타닉호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이제 고르기 위해서 그 원래 원조 타이타닉호를 만들었던 이제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똑같은 걸 이제 만들어 달라고 뭐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이제 완벽함이 정말 완벽한 이 타이타닉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어쨌거나 이 타이타닉의 그 OST My Heart We Go On은 진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기록도 가지고 있죠. 네. 그 셀린 디온, 네, 셀린 디온이 부른 이 히트곡 My Heart We Go On은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그 OST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는 지금 제가 이게 찾아도 얼마 벌었는지는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거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벌었겠죠. 네. 어쨌거나 제작의 규모나 뭐 사사적인 스케일이나 뭐 이런 이제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가 할 것 없이 정말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 2위 영화 타이타닉의 OST My Heart We Go On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타이타닉의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네요. 네,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 네, 2위였던 영화 타이타닉의 OST 셀린 디온의 My Heart We Go On을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그 영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안 들어간 외국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뭐라고 하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제가 가끔 듣는 그 외국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그 어떤 외국 노래를 이제 배웠던 네, 그런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거 노래를 알려주셨거든요. 그 이제
그 가사가 어떤 뜻이고 뭐 이렇게 이런 거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합창 같은 거 해가지고 네, 상도 탔던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뭐 물론 기억이 안 나죠. 네. 계속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음악 베스트 100. 네, 장장 한 8개월간의 대장정의 마무리 1위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OST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탄생, 네, 보리수 대 사운드 오브 뮤직. 1966년 아카데미상, 작품상, 감독상, 음악상 등 5개 부문을 휩쓴 이 영화는 나치의 지배를 피해서 조국을 떠나 망명했던 폰트랩 가족 합창단의 실화에 기반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1949년 마리아 폰트랩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신과 가족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트랩가 합창단 이야기라는 것과 트랩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 뭐 이런 그 책을 이제 냈었는데 이게 은근히 좀 잘 됐어요. 그리고 이를 원작으로 독일 영화 보리수가 만들어져서 흥행했고 이후 속편까지 이제 제작됐는데 또 1959년에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의 인기 뮤지컬로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뮤지컬의 큰 성공에 힘입어가지고 유명 제작자 네릴과 리처드 자눅 부자는 1965년 로버트 와이즈 감독을 고용해서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아카데미상을 이제 거머쥐었던 로버트 와이즈 감독은 처음 잔혹 부자의 뮤지컬 그 이제 영화를 만들자는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후에 이제 벤허로 유명한 윌리엄 와이즈 감독이 감독지를 수락해가지고 이제 각본가와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지방으로 촬영지 헌팅을 나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영화 사전 제작 기간에 그 자진하차하게 되고 다시 메가폰은 처음에 제안했던 로버트 와이즈 감독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왜 이게 왔다 갔다 했는지 네 그거는 뭐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이제 마리아의 캐스팅 역시 난항을 겪었는데 오래전에 파라마운트사는 오드리 헵번을 마리아 역으로 캐스팅해가지고 이 작품을 영화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뭐 오드리 헵번 하면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 미녀잖아요. 네, 굉장히 좀 마음도 그 아름다운 그런 그 누나라고 해야 되나? 네, 할머니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네, 어쨌거나 이 오드리 헵번을 마리아 역으로 조금 캐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막 그 오드리 헵번이 거절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오드리 헵번이 거절해가지고 이 영화 자체가 그냥 백지화 될 뻔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로버트 와이즈 감독은 인기 브로드웨이 뮤지컬 그 마이 페어 레이디로 스타덤에 오른 줄리 앤드루스를 마리아 역에 캐스팅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우여곡절 끝에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 탄생되었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보리수는 이제 뮤지컬 영화인 사운드 오브 뮤직과 달리 아름다운 가곡과 성가곡이 담긴 가족 드라마예요. 마리아 폰트랩의 자서전에 충실한 보리수의 후반부는 사운드 오브 뮤직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폰트랩 가족은 스위스가 아닌 미국으로 망명하고 미국 이민당국의 이제 입국 거부 등 우여곡절 끝에 가족 합창단이 돼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마리아 캐릭터에 대한 그 해석도 다릅니다. 덜렁거리지만 밝고 씩씩한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줄리 앤드루스가 말괄량이 소녀에 가깝다면은 이제 원작 그 원래 이야기에 가장 충실한 보리수의 루트 로이베르그는 7남매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굉장히 조금 어떤 우아하면서 여성스러운 마리아를 연기했어요. 조금 두 개가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작품 이후로 알프스로 둘러싸인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는 그 더 이상 이제 모차르트의 공양일 뿐만 아니라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영화가 동서고금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그런 까닭은 무엇보다 그 주옥 같은 노래를 첫 번째 이유로 들을 수 있어요.
오클라호마, 왕과 나 같은 브로드웨이 걸작을 만든 뮤지컬계의 유명 콤비인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와 작사가 오스카 해머스타인 주니어가 만든 영화 속의 노래들은 무엇보다도 쉬운 멜로디와 재미있는 가사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요즘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음악 교과서에 실릴 만큼 아직까지도 널리 애창되고 있어요. 네, 진짜 잘 만든 거죠.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트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단지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광에 맞춰서 듣기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수녀로서 이제 그 당시 그 여자 주인공이 마리아인데 이제 그 수녀잖아요. 수녀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마리아가 쫓겨나듯이 이제 폰트랩 가문으로 이제 떠날 때 스스로 용기를 내며 부르는 I have confidence가 아니면 이제 대령에 대한 사랑에 혼란스러운 나머지 도망치듯 이제 수녀원으로 돌아올 때 이제 원장 수녀가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녀를 이제 다독이는 이 영어로 써 있어. 클램 에브리 마운틴 같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노래가 이 영화를 더욱 아무래도 이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이 노래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됩니다. 네, 잘 불렀어요. 거기다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 영화는 전반부는 아내의 죽음으로 마음이 다친 폰트랩 대령 가족의 상처를 음악과 사랑으로 치유하는 이야기라면 그 영화의 후반부는 나치 독일 하에 나라가 합병되니까 나치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폰트랩 가족이 스위스로 망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들은 이제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와 함께 적재적소에 배치돼 가지고 영화의 주제를 잘 표현했는데 먼저 영화의 전반부 마리아가 아이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된 My Favorite Things 또 그녀가 아름다운 풀밭에서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주는 도레미 뭐 도는 무슨 뭐 하는 도 뭐 그거 있죠. 그리고 이제 경직된 대령의 마음을 열게 만든 아이들의 아름다운 하모니 바로 The Sound of Music. 네, 이거는 이제 그 자체로 그 뮤지컬 영화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과 역동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메마른 사람의 마음을 보듬고 경직된 얼굴에서 다시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이 장면들은 정말 그 보는 이들에게 행복과 미소를 전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후반부 이제 가족들의 목숨을 건 탈출은 비장하고 또 약간 그 어떤 가슴 뭉클한 느낌이 나잖아요. 네, 약간 그 어떤 사랑하는 조국과 이별하는 이제 그 나치 때문에 이제 이별하는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도 노래 부르는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떤 긴장감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도는 중에서도 순수하고 대중적인 노래들로 이제 선한 기운 가득한 이제 영화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행복하게 전해주는데 이 사운드 오브 뮤직 진짜 그 잘 만든 영화 이게 만들어진 지 지금 몇 년이야? 지금 40년, 지금 50년 거의 50년 되었네 딱. 정확하게 이제 50년 된 영화인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영화인들이 내 인생의 영화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은 진짜 그 뮤지컬 영화, 음악 영화라고 해야 되나? 뮤지컬 영화의 어떤 한 기초 교과서, 뭐 그런 거가 되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어떤 뮤지컬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많이 이제 채용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연출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지금 한 6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랑받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잠깐 60년이 아니지 50년이지. 깜짝 놀랐네요. 60년이면 어쨌거나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음악 베스트 100 8개월간의 대장정의 마지막 영화음악 사운드 오브 뮤직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영화의 그 어떤 그 감동적인 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약간 좀 느낌이 약간 좀 뭉클하네요. 네 나만 그런가?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차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 네 무려 8개월간의 대장정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소리를 차서에서는 뭘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그 아직까지도 고민이 많이 돼요. 지금 이게 뭔가 다음 주에도 소리를 찾아서 그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베스트 100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어떤 그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뭘 해야 되지? 네. 혹시 그 소리를 찾아서에서 뭐 어떤 그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 제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어떻게 차용해 가지고 발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하지 다음 주에는 무슨 그 영화 음악 했으니까 뭐 이렇게 만화 음악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네. 네, 어쨌거나 다음 주에도 네, 또 좋은 그런 어떤 그 코너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그 잘 키워놓은 자식 버리는 느낌인데요.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7번째 4강전 독일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 소리를 찾아서에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 오늘은 8개월간의 대장정을 끝마치는 3위, 2위, 1위까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야암상가시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날씨가 좀 많이 덥잖아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렇게 좀 양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 좀 쓰시고 그리고 되도록 그늘진 곳을 이제 많이 그 다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왕이면 이제 햇볕 있는데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 그늘진 곳 돌아다니는 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더위 드시지 마시고 저희 야암상가 시장 많이 찾아주셔서 좋은 물건도 많이 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신청곡도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강백수의 보고 싶었어 들으면서 저는 오늘 또 슬쩍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야암상가 시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만나는 지금 이 순간이